안녕하세요. 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학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2 1강입니다. 자, 수학의셈 1강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네요. 함수의 극한 첫 시간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새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극한이란 말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극한. 자, 이 한자하고요 풀었으면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한계까지 접근했다. 한계까지 접근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 y는 fx에서 있답니다. 중요한 표현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죠.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이 y값입니다. y값. 이 y값이 일정한 값 알파로 한없이 접근해 간답니다. 가까워진답니다. 중요한 말, 가까워진다는 표현, 그 다음에 다르다는 표현 중요합니다. 자,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계까지 접근해 갈 때, 그때의 y값이 어떠한 특정한 알파 값으로 한없이 접근해 간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자? 이 함수 y는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정의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렴의 정의입니다. 자, 이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정리하면, 보십시다, 이제. 이걸 기호로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접근해 간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a로 접근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미트 기호를 이렇게 적을 건데, 보통 자, 정자로 적어 드릴게요. 정자로 적게 되면 LIM이라고 적고요. LIM 적고요. X 화살표 A라고 적습니다. 이게 바로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로 한없이 접근해 간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때 Y 값입니다. fx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됐다? 알파가 됐다.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요 LIM 얘는 영어 LIMIT 리미트, 이게 한계란 뜻입니다. 리미트 약글자 앞글자 LIM만 적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LIM을 정자로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깔기 가지고 요 LIM을 깔기해서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요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선생님도 강의에서는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적을 거니까 적게 되면 리미트라고 알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이제 비주얼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함수 fx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게 y는 fx입니다. 자, 이게 특정한 값 a가 여기 있답니다. a가 여기 있답니다. 이제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로 하나씩 접근해 간답니다. 그럼 a 쪽으로 접근해 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즉, 이 경로를 따라서 한없이 a를 향해 a를 향해서 접근해 간답니다. 접근해 간답니다. 그 다음 a보다 큰 쪽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 근방에 있는 y값을 보자입니다. 최종 목적지 근방에 있는 y값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확하게 y값을 보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y가 어떤 값으로 접근해 가는가를 보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이 y값은, 접근해 가는 값은 이 y값을 만약에, 자꾸 색깔이 이게 나오네요. 이 y값을 b라고 보자면 b로 접근해 가는 거죠. 맞습니까? x가 a를 향해 접근해 가면 y값도 b를 향해서 접근해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이유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얼마냐, 이거는 b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b로 수렴하는 거고요. 이때의 이 b값을 뭐라고 부르자? 이거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극한의 정의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좌극한값, 우극한값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듯이 함수가, 자, a를 향해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 때하고 그랬고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것 때하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가 이런 연결되는 함수라면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나 오른쪽에 접근하는 거나 최종 목적지가 서로 같죠. 그러나 함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떨어져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죠. 떨어져 있는 그림.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뽕 빠져 있고요. 함수값 여기 갔고요. 뽕 빠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일자로 적어야죠. 자, 여기가 체크가 여기가 돼 있고요.
뻥 빠져있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이 값이 지금 x는 a입니다. a고요. 얘의 y값을 b라고 보고요. 이거 y값을 c라고 가정하고요. 이 y값을 d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을 구하라 나왔다고 칩시다.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얘를 왼쪽에서부터 접근해 가면은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최종 목적지 근방에 있는 y값입니다. 근방의 y값은 거의 근사적으로 비근사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b가 되겠죠. 얘는 b라고 얘는 b가 되고요. 정정. 왼쪽에 접근하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부터 이 함수를 따라서 a를 향해서 쭉 접근해 가면 근방의 y값은 거의 d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두 개 가서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요놈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요놈이 일정값 알파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하나의 값입니다. 하나의 값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든 오른쪽에 접근하든 하나의 값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처럼 접근한 값이 두 개가 달라버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 쓰겠습니다. 두 개 나눠서 파란색부터 적죠. 파란색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접근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a-로 적습니다. 기호로. 그래서 fx라고 적죠. 이건 뭐가 나오니까 b가 나오고요. 자, 빨간색 적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부터 접근하죠. a 플러스로 적겠습니다. fx는 얼마 됩니까? 이제 d가 되죠. 그때 이 b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a보다 왼쪽이죠. 작은 쪽이죠.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a보다 오른쪽이죠. 얘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나온 것처럼 요놈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참고 삼아서 얘의 함수값 f의 a값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쓰면 c가 되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극한값은 접근해가는 y값을 보는 거지 y값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요거 좀 조심 좀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답니다. 중앙에가 뽕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체크는 여기가 돼 있답니다. 자,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고요.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고요. 자, 이 값은 뭐라고 보죠? b라고 볼 거고요. 이 값은 c라고 볼 겁니다. 자, 이제 구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값을 구하랍니다. 자, fx a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볼까요?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최종 목적지는 비근방값을 갖겠죠. 맞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극한값은 접근해가는 y값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가 a를 향해 접근해가면 y값은 b를 향해 접근해가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b로 존재합니다.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나 f의 a값을 읽어달라고 하면 a의 함수값이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죠? c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극한값과 y값은 애초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함수라면 운이 좋게도 얘가 체크하지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면 x가 a로 접근해가는 y값이나 그냥 y값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b가 되는 거, 극한값도 b가 되는 거요. 함수값 fa도 b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구별합시다. 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마다 접근해 간다는 개념입니다. 잔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수렴을 배웠으니까 발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함수값이 하나로 접근하지 않는 건 무조건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발산에는 이렇게 양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음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있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죠. 맞습니까? 수렴의 반대가 발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발산의 일종입니다. 결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발산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값으로 접근하자는 무조건 뭐다?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발산에는 함수 그래프가 때에 따라서는 x가 1로 가는데 하나씩 커진답니다. 하나씩 커진답니다. 이 하나씩 커진다는 개념을 뭐로 봤습니까? 요 교로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무한대교부터 보죠. 이거는 무한대교라고 했고, 무한대라고 했고,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했고요. 하나씩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자, x 그래프가 여기서 유리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게 yx축, 여기가 y축. 이 그래프가 fx가, 자, x분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간답니다. 이래놓고 fx의 극한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쭉 하나 접근해 갑시다. 그럼 할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올라가만 가죠. 엄청나게 큰 수로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를 무한대로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리미트, 이번에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접근해 가면은, 자, 0보다 왼쪽에서 0에 접근하면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겠죠.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어지겠죠. 둘 다 발산하는 거에 일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건, 이 무한대는 조심할 사항 좀 적겠습니다. 얘는 수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큰 하나의 상태라고 받아들입시다. 아시겠나요? 엄청나게 큰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좀 여기다 적겠습니다. 적어보죠, 이제.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그냥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2 더하기 2는 4죠. a 더하기 a는 2a입니다. 그러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상태에다가 엄청나게 큰 상태를 더해봤자 그냥 엄청나게 큰 상태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고 빼도 그냥 무한대입니다. 아시겠나요? 팔자를 옆으로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을 때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 거 잘 보십시다. 자,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봤자 엄청나게 큰 수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거나 상수를 나눌 겁니다. 단 c가 0보다 크답니다. 그래봤자 뭡니다?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에다가 2 곱해도 무한대고요. 무한대를 100으로 나눠도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하게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거나 상수를 나눌 건데 상수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부호만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가? 이게 무한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죠. 그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뺐답니다. 이거 얼마 될까요? 0입니까? 0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를 빼면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눴답니다. 이거 얼마 됩니까?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죠. 얘도 얼마인지 약분해서 1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 한번 계산해보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고 분자가 상수랍니다. 얘는 제로가 됩니다.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0.1이죠. 100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0.01입니다. 10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0.001입니다. 그러니까 1, 0.0000001분의 1이면 0.0000001이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나게 크면 거의 근사적으로 0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변 상수는 0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극한의 계산에서 가장 많이 볼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아시겠나요? 자, 요거 두 개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따로 계산 방식을 배울 겁니다. 방식을 당연히 배울 겁니다. 아이디어가. 잔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방금 계산한 게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x가 0 플러스로 간답니다. 이게 거의 근사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자, 거의 근사적으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플러스로 0으로 가까이 가고요. 상수, 양수인데 이거 양수랍니다. 분모가 엄청나게 작고 분자가 있답니다. 얘는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0.1분의 1은 얼마죠? 10이죠. 0.01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얘는 100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여기다 두고 외우겠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외울 거 적어두죠,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0분의 상수인데 양수입니다. 얘는 뭐가 되고요? 무한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0분의 상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부호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여기가. 요거 두 개가 이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무한대변의 상수는 빵이고요. 아시겠죠? 얘는 뭐죠? x가 0 플러스로 가는데 플러스 0으로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무한대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x가 0 마이너스인데 이게 상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기호는 플러스가 되고 무한대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5번하고 6번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얼마다? 제로다. 얘는 양수는 음수 관계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도 얼마다? 제로겠죠. 왜? 0은 플러스 0.00001이나 마이너스 0.00001이나 똑같이 0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극한값을 구하는 요령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한을 조사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y는 1번 이제 뭐 그려야 됩니까? 이제 x-3분의 x제곱 빼기 9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거 변형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x가 자 3이 아니면 이거 나눌 수 있죠. y는 얼마 됩니까? x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x가 3이 되면 분모가 빵이 되는 거죠.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y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제 자, y는 x 더하기 3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제 여기 3이죠. 0 넣으면 3,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x가 3이 되면은 자, 얼마로? y값은 존재하기 있는데 가운데가 뽕 뚫어져 있고요. 실제로 3 넣으면 얼마니까 여기는 6이죠. 이제 아시겠나요? 결론! 요놈의 극한 구하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하는 건 뭡니까?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접근할 때 fx 값이기 때문에 얘의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얘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접근하는 목적지 근방의 y값은 거의 근사적으로 6이 나오겠죠. 6이 답입니다. 아시겠나요? y값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접근해가는 y값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자, 이건 무리함수 y는 루트에 2x 더하기 1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죠. 변형 좀 하겠습니다. y는 루트에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분의 될 거니까 얘의 그래프 개형은 자, x좌표는 x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분의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죠. 맞습니까? 자, 실제로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루트 5 나오죠? 2 넣으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fx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이 근방 y값은 거의 근사적으로 루트 5가 나오겠네요. 루트 5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번은 저 요거 이런거 그래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x가 1로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x-1에 제곱분의 1 더하기 3이랍니다. 그럼 x가 거의 근사적으로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근사적으로 0으로 가까워집니다.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면 얼마가 됩니까? 이제 플러스 0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곱이니까 플러스 0으로 적었습니다. 결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로 무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플러스 0분의 플러스 꼴은 무조건 무한대로 했습니다. 3 더해봤자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필수의 이제 2번 다음 극한을 조사합니다. 요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대략적인 개형만 그리면 당연히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x가 무한대 쪽으로 쭉 이쪽으로 간답니다.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보십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쪽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은 방향성이 이쪽밖에 없죠. 색깔 구별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작은 쪽으로 큰 쪽 이쪽밖에 없죠. 무한대가 엄청나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보다 큰 거에서 접근하는 건 없죠. 이쪽으로 쭉 따라가겠습니다. 쭉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2번 그래프도 개형만 그리겠습니다. 개형 요렇게 생겨죠. 얘 양수의 양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x가 무한대로 이쪽으로 쭉 커지게 되면 쭉 커집니다. 그럼 y값 대비가 점점 커지겠죠. 얘도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네요. 자, 3번. 3번은 그래프 못 그립니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자 아직까지 저희는 분모가 제곱에 있는 그런 유리함수는 그려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분의 1 빼기 1이랍니다. 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면 제곱이 되겠죠. 제곱하면 플러스로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 제곱했죠. 무한대가 되죠. 분의 1이 됩니다. 빼기 1이란 얘기죠. 무한대면 얼마라고 얘는 제로라고 했습니다. 0 빼기 1이 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3번은 이와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4번. 자함수의 극한값 계산을 합니다. 자, 1번. 뭐 구합니까? 0의 좌극한 구해달랍니다. 자, 0의 왼쪽입니다. 0보다 왼쪽이죠. 0보다 왼쪽이면 이렇게 접근해가죠. 그럼 접근해가는 y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가랍니다. 자, 1이 있으면 1보다 큰 쪽입니다. 1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접근해 가겠죠. 접근해 가는 y값 얼마입니까? 2 나오죠. 보이십니까? 얘는 2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의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2보다 마이너스 2로 접근해 간답니다. 그냥 뒤는 없죠. 마이너스 2로 접근해 갑니다. 마이너스 2로 이쪽으로 접근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끼웠습니다. 두 개 나봐야 되죠. 왼쪽에 접근한 건 얼마죠? 1이고요. 오른쪽 접근한 건 얼마죠? y값 0입니다. 다시 왼쪽에 접근한 정확한 값은 얼마죠? 이 y값 1이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 근방의 y값 얼마니까 제로입니다. 같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이의 y값이죠. 이 y값 여기 찍어줬죠. 이의 y값 얼마니까? 제로죠. 제로. 이의 y값 제로입니다. 제로. 아시겠나요? 그 다음 이런 거 할 때는 팁이 있습니다. 자, 안에가 x-1이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살짝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그냥 0.1점 더 크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에다 0점을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0.9쯤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다 1 뺐습니다. 마이너스 0.9에다 1 뺐네요. 얼마 되죠? 마이너스 1.9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어딘가에가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보다 살짝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짝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보다 살짝 크죠? 마이너스 1.9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오른쪽 우극한 요것만 읽겠습니다. 이쪽에 접근해 가면 이 근방의 y값 얘를 읽는 게 아니죠. 이건 x값이죠. 이 근방의 y값 읽어야 됩니다. y값 얼마죠? 제로죠. 제로. 읽으라고 시키면 이거 x입니다. 이건 읽는 게 아닙니다. x값. 근방의 y값 제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같은 아이디어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보다 살짝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0.1쯤 더 뺐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2.1이 되죠. 요거 넣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1에다가 1 더했네요. 얘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보다 살짝 작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보다 살짝 더 작을 겁니다. 결론 마이너스에 대해서 오른쪽 극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 지워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오른쪽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극한, 왼쪽 극한입니다. 이렇게 접근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근방의 y값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답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5번하고 6번을 쉽게 계산하는 방식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의 제4번은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요건 잠깐 건너뛰고요. 6번을 좀 먼저 하도록 하죠. 발전의 제 5번부터 하죠. 5번까지 하면 일자리 끝날 것 같네요. 발전의 제 5번. x가 1로 간답니다.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1번. 풀겠습니다. 1보다 크면 그대로 풀리고요.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1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자, 두 개 나누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고 이건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1보다는 살짝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읽어봅시다.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1보다 살짝 작은 것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여기는 x 마이너스 1. 약분해보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만 남죠. 얘는 1보다 살짝 크면 그대로 풀리겠죠. 약분은 얼마죠? 얘는 1이죠. 결론 1번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2번 가우스 값입니다. 가우스 알죠?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다. 자, 그럼 정수값을 봐야 될 겁니다. 정수값.
그러니까 이건 1로 접근해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나눌 거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눠보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가우스 2x 더하기 1이 되고요.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클 때 가우스 2x 더하기 1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가우스 값도 마찬가지 1보다 살짝 작으니까 1 마이너스 0.1쯤 생각하십시다. 학생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럼 얼마 되죠? 이제 0.9쯤 될 겁니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수는 얼마나 되냐면 2 곱하기 0.9 더하기 1이죠. 계산하죠. 1.8을 했으니까 2.8이 됩니다. 그놈의 가우스 값이 되는 거죠.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얘는 1보다 살짝 크답니다. 1 더하기 0.1쯤 될 겁니다. 1.1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죠. 그럼 이제 얘는 2 곱하기 1.1 더하기 1이죠. 2.2에 달려있으니까 3점입니다. 가우스점 얼마 됩니까? 3이 됩니다. 두 개 같지 않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화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극한을 조사하는데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조사하는데 자, 절대값이나 극한 조사하는데 절대값이나 자, 가우스가 나옵니다. 또는 분수함수가 나옵니다. 분수함수가 나옵니다. 이런 꼬라지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기본적으로 좌우 극한을 나눠서 계산한다. 나누어 계산한다. 당장은 이렇게만 받아들이십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합성함수 극한입니다. 요건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저희가 외워야 되는 것부터 적어보죠. 자, 합성함수 극한 계산은 자, 리미트 자, x가 일반화시켜보자. a로 갈 때 f의 가로에 g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하게 뭐부터 할 거냐면 a로 접근하는 요놈의 극한을 조사하겠죠. 요놈의 극한. 요놈 극한 조사하는 게 당연히 1번이 되겠죠. 1번. 맞습니까? 그 다음 요놈의 극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요놈의 극한을 조사해야 되겠죠. 요놈의 극한을 조사하는 게 2번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요놈의 극한을 조사할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순서 안에 그 극한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바깥에 있는 요놈의 극한도 조사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얘기하죠. 안에 있는 이 경우는 gx가 되겠죠. gx 극한을 조사할 때는 조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gx 극한을 조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분을 밝힌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아봅시다. 정확하게 성분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몇 가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gx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저는 지금 gx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2번 그림은 gx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gx 그림이 마찬가지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이제 3번 그림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3번 그림은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림은 4번 그림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자, 3번 그림을 좀 다시 그릴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지금 꺾여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랍니다. 다 gx 그림 그리는 겁니다. 싹 다. 그겁니다. 그런데 fx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넓게 적겠습니다. 자, fx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제 자, 여기가 빠지고요. 빠져 있고요. 체크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b입니다. 자,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입니다. 자, 이제 1번 그림의 경우부터 알아보죠. 1번 그림의 경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의 가로에 gx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럼 이제 안에는 요 새끼 극한 조사하자 하겠습니다. 그럼 gx 극한 얼마나 a로 가면 b죠. 그럼 얘는 b가 됩니다. 그런데 f에 대해서 b의 극한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F에 대해서 B의 극한을 조사할 겁니다. 근데 B에 대해 극한 조사할 거면 도대체 얘가 왼쪽에서 접근하는 건지 오른쪽에 접근하는 게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다시 1번 그림의 경우 A로 접근하면 GX 극한은 당연히 B가 나옵니다. 근데 F에 대해서 B의 극한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B의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겁니다. 정확하게 성분을 밝히라는 얘기가. 좀 보십시다. 무슨 얘기냐면 X가 A로 접근해 간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접근하는 Y값은 P보다는 약간은 작겠죠. 다시 P보다 작은 쪽에서 B로 가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B보다 작은 쪽에서 B를 향해 접근해 갑니다. 그러니까 X가 A를 향해 하나씩 접근해 가면 근방의 Y값은 여기 찍어지는 거죠. 여기. 이거보다 바로 근방이니까 B보다는 약간은 작을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B보다는 약간 작다는 얘기입니다. B- 성분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의 좌극한을 읽어서 얼마가 됩니까? C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2번의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뭐가 됩니까? 예전과 마찬가지 F의 가로치 X라면 똑같이 갑시다. X가 A를 향해 접근해 가면 이쪽에서 가나 이쪽에서 가나 B를 향해 접근해 가죠. 이것도 B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B보다는 약간 큰 쪽에서 B를 향해 접근해 가겠죠. 그러니까 X가 거의 A 근방까지 가면 근방의 Y값은 B보다는 살짝 클 겁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그림 확대해서 그러면 이제 거의 접근해 가면은 거의 A 근방까지 가면 Y값이 여기나 여기 찍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Y값들은 이 값보다는 약간은 크겠죠. 뭐라고요? 이제 B보다는 약간 클 겁니다. B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이 경우 얼마입니까? 얘는 이제 B의 오른쪽 극한이니까 2라고 읽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가? 똑같이 극한은 B로 같지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의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가로치 X면 보십시다. 얘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 가면 B보다는 약간 크죠. 그러나 A보다 오른쪽에 접근해 가면 B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로 나뉘어서 리미트 X가 A- 갈 때하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파란 적겠습니다.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B보다는 약간 크죠. 얘는 B 플러스를 갖고요.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꺼내가면 이 Y값 B보다는 작은 쪽에서 B를 꺼내갑니다. B보다는 약간 작겠죠. 즉 Y값보다 살짝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플러스니까 2가 되고요. 얘는 B 마이너스니까 C가 돼서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죠.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4번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가로에 X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X가 A를 향해 접근해가면 요는 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 근방의 Y값들을 구해보면 얘는 그냥 B죠. B보다 위쪽도 아니고 B보다 아래쪽도 아닙니다. A 근방의 Y값이고 이건 그냥 B죠. 그냥 B. 아래쪽도 아니고요. 위쪽도 아니고 그냥 얘는 B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이제 F의 그냥 B값을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P Y값 얼마니까 B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A로 접근해 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쪽에 이렇게 가든 얘가 상수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A보다 살짝 작은 얘의 Y값도 그냥 B고요. 얘의 Y값도 그냥 B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든 A보다 큰 쪽에서 가든 근방의 Y값은 B보다는 약간 작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이 얘기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성분을 표시한다는 게 즉 플러스 성분을 갖는가 마이너스 성분을 갖는가 그냥 상수인가 요거 세 가지를 구별해 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죠. 이제 X가 3보다 작은 쪽으로 가답니다. GX가 자, G를 보겠습니다. G 보겠습니다.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죠. 그럼 그 값은 얼마니까 0이죠. 0, 0, 0, 0. 0인데 어떤 얘기입니다. 0보다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얘는 0 플러스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읽어야 됩니까? F에 대해서 0의 오른쪽 극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0에 대해서 오른쪽 극한입니다. 얘죠, 얘. 얼마죠? 3이 답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2번 0보다 작은 쪽으로 간답니다. gx극한. 그럼 0보다 작은 쪽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접근해가죠. 얼마 되죠? 3으로 가는 거죠. 근데 3보다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3보다는 살짝 작을 겁니다. 이 근방의 값은 3보다는 약간 작겠죠. 그러니까 3에 뭘 읽으라고요? 좌극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3으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좌극한이니까. 이 근방의 값은 얼마죠? 3이 되겠죠. 얘도 3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마지막 세 번째 녹색으로 적겠습니다. 0보다 큰 쪽으로 F를 구하답니다. F에 대해서 F죠. 0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답니다. 오른쪽이니까 얘죠. 얘죠. 0보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건 상수로 3으로 접근해가죠. 얘는 그냥 얼마라고요? 그냥 3이 되겠죠. 맞습니까? 0보다 큰 쪽에서 3을 접근해가면 이 근방의 y값 얘는 3이죠. 그냥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이제 g의 3값을 읽어달라는 얘기고요. g 3값 얼마니까 3이겠죠. 3. 체크된 여기죠. 여기 3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세 문제 다 답은 3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성함수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처음 배우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돌려보면서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